어느 한쪽은 싱글벙글이고 다른 한쪽은 피켓 시위했다는 거. 이거 예상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안팎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사진이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이제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어제까지는 이거 표결 전까지는 후보자였는데 그 인준안 처리 문제였어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되고 김민석 총리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요. 분위기 좋죠. 아주 미소를 짓고 이제부터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반면에 같은 시각 본회의장 밖에서는요, 피켓 시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죠. 여기 보면 불법 무능, 부적격 김민석이다, 분노 유발이다, 배추 투자다 이런 거 막 써 있는 피켓 들면서 여전히 반발하고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장면을 볼까요? 자, 그럼 어제 국회 본회의장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투표수 179표 중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비슷한 시각의 본회의장 밖에서는 어떤 분위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역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것을 무작정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넘어선 이 사실상 사법 장악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은 사퇴하라!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입니다. 저렇게 반발한 목소리 계속 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뭔가 지금 때를 쓰면서 방해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또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결국에는 인준안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민석 총리가 새로 임명됐으니까 잘하길 바랍니다. 잘하길 바라는데 다만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제대로 또 걸르지도 못하고 증인들 출석도 없고 그냥 궁금증만 나왔는데 그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국회 표결로서 일방적으로 한 거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협치를 강조했는데 너무 일방 독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총리 낙마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위장 전입이라든지 지방 부동산 투기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한두 개 갖고 낙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낙마한 총리 후보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깨끗했던 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김민석 신임 총리가 너무 지적된 게 많고 돈 문제 거론된 것도 많고 그분도 역대 낙마한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저는 김민석 지금 신임 총리가 더 많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아쉬운 점, 협치라는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좀 더 걸렀으면 좋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취임 일성으로 참모장이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새벽형 총리가 되겠다. 좀 열심히 해서 민생 어려운데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열심히만 한다고 또 좋은 게 아니죠. 방향을 잘 잡아야죠. 옛날에 현대 정주행 회장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가족들 모여서 식사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현대를 잃었어요. 하지만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출근도 잘 안 했지만은 삼성을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새벽형만 좋은 건 아니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속보가 하나 흘러갔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속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이 시각에요. 합참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인원 1명 신병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아마 탈북 이런 거 예상이 되는데 아직 정확한 건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일단 북한 인원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속보가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기다려보죠. 추가 속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어제 인준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 이후에 본인의 어떤 각오, 뭐 소감 이런 걸 좀 밝혔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최청열 교수님. 예. 뭐 핵심을 말하면은 참모장 새벽 총리 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모장은 제가 이제 군대 사병생활 해가지고 예. 사단장 옆에 이제 사단장이 뭐 사단밖에 몰랐으니까 군단까지 잘 모르겠고 사단장이 별 2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참모장은 대령이었고 지금 예. 모르겠어요. 참모 그 작전 부사단장은 그때 완스타였던 걸 기억하는 뭐 한 70년대 얘기니까 잘 뭐 지금 예. 모르겠는데 아까 장군들 별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예, 아무튼 예. 참모장이면 이제 군에서 그런 이제 직책이에요. 참모의 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의 여러 가지 뭐 인사, 군수, 작전 참모들이 있는데 그 참모의 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 좋은 의미로 얘기했겠죠. 근데 굳이 이제 또 그 단서를 달면 사족을 좀 달면 말이죠. 참모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들이 참모거든요. 아, 수석들, 대통령실. 비서관들, 수석들 그러네. 이분들이 참모들이에요. 예. 그 참모장은 비서실장입니다. 예. 그래서 수석들을 지휘하는 게 비서실장이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국무총리는 헌법에 나와 있듯이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어요. 아.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정확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모장 이상이 돼야 돼요. 참모장이 돼서 대통령과 호흡도 맞추고 대통령의 심기도 맞추고 뭐 좋습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국정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뭐 그런 의도를 말을 했겠죠. 전 좋게 해석을 합니다만 굳이 제가 꼬투리 잡는다면은 너무 대통령 의식하지 말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뭐 내각제 하에서의 그런 국회가 합의한 총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국회 인준을 받은 총리거든요. 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관들이야 인사청문회 통과하면 되는 것이 청문회 통과하지 않아도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인준이 없잖아요. 근데 총리는 인준이 있는 거니까 보다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소시 있는 그런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서 예. 저 참모장이란 말도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다. 좋은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예. 너무 대통령 의식한 바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논평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총리 인준안 통과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꽤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는 총리 인준안 하나만 통과된 거잖아요. 지금 이미 임명이 된 지명이 된 17명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다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중에 몇몇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죠.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말합니다. 여기 사진 있죠. 여기. 이 이제 충남대 이 교수고 뭐 총장도 역임하신 분인데 학자죠, 학자. 근데 여기 보면요. 교수 때 여기 큰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큰 제목 좀 잡아 주세요. 교수 때 논문 2편 판박이 논란이다. 논문 2개를 각각 다른데 이렇게 뭐 공개를 한 건데 이게 판박이더라. 그럼 겹친다는 거잖아요. 제목, 실험 설계, 결론, 그다음에 106개 문장이 유사하다. 동일 실험 통한 논문 쪼개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도 내고 같은 건데 조금씩 바꿔서 여기도 내고 여기 내고. 그럼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학자로서는. 특히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특히 교육부 장관들은 교수 출신들이 많이 되는데 특히 과거에 논문 이게 항상 논란될 때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런 논문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더 커지죠. 자, 두 분께 제가 한 30초 시간 좀 드릴까요?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이 논문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논문에 대해서는 좀 투명해야 되거든요. 예.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왜 김병준 부총리 내정자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퇴했고 그 이후도 교육부 장관에서는 다른 장관보다 잣대가 훨씬 엄했습니다. 뭐 재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논문 문제 이게 그렇죠. 컸어요 그 항상.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이게 장관 부총리 또 뺏기는데 학생들이야 뭐 컨닝 정도는 마음대로 해도 생각한다고 할 정도의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전국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초등학교부터 다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엄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번에 이진숙 후보가 2018년 2월과 3월에 다른 기관에 냈는데 알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유사한 프로그램이 한 35%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본래 좀
투명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고 지금 이준수 후보자는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 그러는데 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장관들이 의혹 제기하면 다 청문회 때 밝힌다고 하거든요. 청문회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거죠. 여당 비호를 받아서 그러지 말고 의혹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좀 설명 좀 해라. 그래서 좀 추가로 팩트 체크하고 검증 좀 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천환 교수님 지금 특히 대학에 몸담고 계시니까 좀 어떻게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게 이제 그 내용이 비슷한데 그 예. 인용을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사만 볼 때는 아직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예. 인용을 달았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용을 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베끼는 게 많았거나 전체 거의 뭐 유사할 정도 같다면 그건 표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논문 쪼개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과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이 김석 총리는 이제 뭐 임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장관 인선이 지금 있었고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인사청문회 리스크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대개 보면 과거 정권 때 보면은 대체로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게 인사에 문제가 생긴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대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예.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그래서 인사 문제는 저 일종의 언론 검증이거든요. 언론에 자꾸 저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저게 이제 오늘 주말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이제 주말 거치면서 다른 언론이 어떻게 또 볼 것이며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 진짜 문제 있다. 이건 표절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서 안 된다라고 나오면 이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이거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러면은 예. 뭐 한두 명 정도가 그럴 수 있겠죠. 현실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전부 이거 낙마시킬 수 없는 거죠. 검증이 나올 때마다 의혹이 나올 때마다 낙마시킬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언론이 아주 지배적으로 특히 특정 부처의 성격과 결부돼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더 확산돼 나갈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 인용보호를 안다는 건지 그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면 전 반응하는 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반응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제 기억하는데 예. 국민께 반응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반응성, 책임성 이런 게 민주주의의 주요 원리인데 인사 리스크를 넘어가려면 저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한 언론에 저런 거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 청문회가 참 많이 남아 있어. 7월 달에 뭐 같은 날에도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보면은요.